얼마 전 일어난 AOA 사건, 10년간 그룹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백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지민 양은 결국에는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난 사건이죠. 전도 유망한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팀 내에서 이루어진 가혹한 체벌과 폭행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자살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영상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의 어떤 불합리한 점도 그냥 묵인하고 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면서 그 안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은 관가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굉장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두 사건이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물론 굉장히 다른 내용이지만요. 또 비슷한 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건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또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겨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우선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AOA로 봤을 때 그 지민 양은 10년간 미나 씨를 괴롭혔다고 하죠. 그래서 그 미나 씨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럼 이렇게까지 만든 것은 오직 지민 양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충분히 미연에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스포츠 업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연예계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곳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크게 이렇게 불안감 느끼면서 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을 강요받으면서 그리고 비교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멘탈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도움을 줘야 하는 위치에 훨씬 더 경험이 많은 또 권력도 있고 뭔가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좀 갖춘 그런 존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오히려 그 불안감을 이용을 해서 더 압박을 해서 스트레스를 더 주지 않느냐, 그 부분이 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주고 있는 사람을 더 높이 있는 사람이 묵인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AOA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일처리가 정말 분노를 일으키게 했는데요.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요. 지민을 탈퇴를 시키고 우리는 이제 소속 연예인 관리를 굉장히 잘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딱 일단락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놀랬습니다. 분명히 미나 씨는 그 안에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도 자신이 억울한 것을 정말 불안한 상황에서도 증거도 수집하면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알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한 내가 더 나의 입지가 더 위험해지고 압박이 더 온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절망했을 거라고 봐요. 실제 이 상황 자체가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말을 했을 때 나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또는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반응에서 더 좌절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스포츠 업계는 어쨌든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그것은 그쪽의 처분으로 넘기도록 하고 자, 이 AOA 그룹 이야기로 조금 국한돼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민이 10년 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이것을 방치한 소속사 제 위에 있는 책임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작은 실수일 때 이것을 미리 이것은 이래서 굉장히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뭔가
단호하고 그리고 그 먼 미래 더 커질 것까지도 미리 어른으로서 딱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걸 사전에 딱 방지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10년간 방치를 해놓고 나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됐을 때에도 선택을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뭔가 묵인하거나 또는 누구를 탈퇴시킨다거나 뭔가 이렇게 뒀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 생각해요. 네, 문제를 정정시켜서 미리 사연의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방치한 게 문제 아닙니까? 소속사가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해요. 멀리 내다볼 수 있고 경험도 있고 가진 것도 있어서 힘도 있는 사람들이 미연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를 해줬어야지 그것이 그 책임자의 일인데 이렇게 어릴 때 연습생 생활을 보통 다 시작을 하는데 그때 얼마나 멘탈이 약하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의 방식과 가치가 가져야 되는지 아직 미정립된 그런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굉장히 뭔가 과정 중심이 아니라 결과 중심적으로 압박을 해온 것이라는 또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병들어서 나오는 것. 지금은 AOA 그룹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런 문제가 수면에 이렇게 떴지만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정말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있는 아이돌들이나 많은 업종의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하의 김동완 씨 팬이기도 한데요. 그분 인스타에서 예전에 설리가 자살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썼었어요. 어린 친구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럴 때 소속사들이 약을 너무 쉽게 처방을 하고 그리고 그냥 다시 아이들을 끌고 그냥 진행을 한다. 그래서 너무 쉽게 그 약을 처방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뭔가 치유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의 상황을 아닌 사람의 어떻게 보면 따끔한 조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처를 계속 받고 죽어가고 있는 그 많은 젊은 친구들이 진짜 너무 안쓰러워요.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나의 평생의 꿈이고 나의 시간을 다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안타깝지만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정 안에서 힘들지만 또 즐거울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취감도 느끼면서 자아 존중감도 높아지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나중에 어른이 정말 되고 또 더 험난한 그런 연예계 생활을 할 때도 더 좋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펼치면서 연예계 생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부모들도 믿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업계다, 뭐 어디든 그죠? 뭐 연예계 생활이든 특히 어린 시절의 진로가 결정이 되는 많은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결과 중심적인 사고로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결과만 중요하다. 지금 고통은 당연한 것이야. 더 어려운 걸 참아야 돼. 이런 식의 계속 압박을 하는 것은 이제 정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뭐 하나요? 벌써 그 안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걸 정말 원하나요? 성공이 뭔가요? 성공은 그냥 그 자체, 이 과정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을 때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했을 때 이미 성공이라 생각해요. 근데 어른부터나 이 사회부터가 결과가 너무 중심적이니까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이나 과정에서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그냥 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치부돼서 넘어가는 것도 너무 큰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아니어도 혹시나 이 길을 포기하더라도 충분히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삶은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다 잘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아니에요.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죠. 네,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좋은들, 이렇게 나의 영혼을 죽여가면서 버티고 해서 마지막에 뭔가 1위를 하고 한들, 그러면 그게 행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인가요? 아니죠.
너무 결과 중심적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그 안에서 지옥의 삶을 살든 어떻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쾌한 창조자라는 책에는 감정 안내선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가 우울감, 무력감입니다. 여기에서는 좋은 감정으로 조금 바뀌려면 그 위에 감정 눈금이 위에 위치한 화를 내는 것을 또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요. 재밌지 않나요? 우울할 때 내가 차라리 약간 화를 내면 기분이 훨씬 나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명한 부부 상담가인 분이 쓴 책 가짜 감정에도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 속에 꾹꾹 눌러져 있는 이 화를 표출을 하는 순간 훨씬 나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 누르고 화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공격한다고 해요. 나 스스로를 공격해서 그것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나를 공격하는 것.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해서 우울증이 걸리고 두통도 동반하고 거식증, 소화불량, 그리고 우울증 환자 중에 몸이 마비가 되는 마비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나요? 결국에 이 감정이 나 자신의 몸까지도 마비시킨다는 사실. 저도 책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 미나 씨가 표현을 해서 화를 낸 것, 그리고 당사자와 또 만나서 자신이 또 이렇게 뭔가 하고픈 얘기를 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그래도 굉장히 다행이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지금 모든 공격이 이 지민 양에게 쏠리는 것은 또 이 지민 양 자체를 또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화가 크게 키운 것 자체가 소속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난은 소속사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화가 스트레스인데 그 누군가는 그 화를 특정 사람, 약해 보이는 어떤 사람을 딱 잡아서 그 사람에게 풀고 이 사람은 그 화를 화바지, 분풀이 바지로서 영혼의 상처가 계속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자극이 커지면서 이제는 그 관계가 공고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재도 진행 중인 수많은 경쟁이 치열하고 결과 중심적으로 뭔가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스스로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정 자체를 알고 또 너무 결과만으로서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들은 분명하게 자신이 소리를 내야 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 안내선에서 마지막 단계, 가장 위험한데 거기가 우울과 무력감, 이 우울증 단계라고 해요. 조금만 더 화를 내면 좋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 훨씬 기분이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화를 못 낼까요? 사람들은 화를 내면 안 좋다, 화를 내는 것은 나쁘다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역시도 주입이 된 생각인데요. 그렇지 마시고 내 감정에 충실하게 때론 표현도 하면서 도움도 요청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또 짜증도 내면서 조금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부터가 너무너무 골병들기 전에 스스로가 좀 보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결과가 좋아서 행복이 아니라 해피엔딩을 꿈꾸지 말고 이 과정 안에서의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